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간략하게 앞으로 경기 침체가 어느 구간대에 지금 있고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옴으로써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며 그 다음에 그게 금리 인하에 시너지 효과를 줄 것이다라는 내용을 좀 다뤘고요. 엘살바도르 소식과 그 다음에 금투세 소식, 그 다음에 웹 3.0 소식, 그리고 이믹스 관련된 소식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침체, 탈출 시도하는 중국, 진입하는 미국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순번제를 보게 되면 중국과 유럽이 이미 침체에 들어갔고 한국은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 조짐이고 미국은 아직은 좀 이렇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의 연체 전환율 증가 추이를 보게 되면 저소득층 기준으로 연체율이 급증하는 스타트를 이제 막 끊었기 때문에 이제는 1분기 정도 때만 나와도 계속 경기 침체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양방향 정책을 같이 고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경제가 너무 심각하게 붕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해당에 있는 이런 저소득층과 그 다음에 고소득층에 있는 그 격차 비율을 어느 정도 재조정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확자금 대출, 탕감, 지원 정책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그런 지원 정책도 아직까지도 미국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침체 시작 전에 약세장 끝날 적은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경기 침체가 확정이 난 이후에 투자를 해도 늦지 않는다. 전체 시황적인 분위기는 그래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과거에 있었던 패턴 분석을 해보았을 때 거의 유사했다. 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12월 달에 가장 중요한 건 FOMC 점도표가 공개가 될 것인데요. 이 FOMC 점도표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을지에 따라서 우리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연준이 항복을 할 때 사면 될까요?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때보다는 양적 완화와 자산 매입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과 공통된 호재 소식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즉 그러니 피벗의 직후가 제일 위험한 편이고 양적 완화를 하겠습니다. 자산 매입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있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 사도 평균치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을 해주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그냥 양적 완화 자산 매입이 뉴스에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더 매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누누이 계속 보여드리는 또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금리가 올라갈 때는 계속 어느 정도는 올라가다가 행복기를 좀 보여주었죠. 그러다가 동결을 할 때 일시적으로 V자가 크게 나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를 쉬지 않고 내릴 때는 경기가 얼마나 안 좋길래 계속 내리냐. 그리고 다시 재고용이 되고 그 재고용으로 인해서 다시 소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려고 한다고 하면 부채가 어느 정도를 먼저 우선시 기 때문에 소비가 생각보다 나오는 배경까지는 상당량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12개월, 많게는 24개월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내용이 앞으로 여러 가지 한 4가지 타입 정도가 있다라고 제가 옛날에도 이야기를 드렸고 그 중에 하나가 패턴이 나올 수가 있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엘살바도르 국립의 비트코인 사무소 신설을 했다. 국가 비트코인 사무소는 사업을 하고 이 국가에 방문하고자 하는 해외 비트코인 블록체인 암호화폐 사업자 투자자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국제 포럼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화산 채권을 위한 길을 닦겠다. 채권 투자자는 6.5% 수익률을 얻으면서 신속한 절차를 통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엘살바도르가 이제 최근에도
1 비트코인 매수를 하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수익률 마이너스 63%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1 비트코인씩 매수를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최근에 1조 3천억 규모의 비트코인 채권 발행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에 그냥 올인은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시장이 확고하고 확신이 들어서 이렇게 계속 정책화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Y자처럼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한쪽은 이제 현실, 그리고 한쪽은 앞으로의 미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현실로는 지금 계속 마이너스 폭이 워낙 크고 비전도 안 보이고 그렇게 보여지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의 현업에 더욱더 집중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본인의 성격과 성향을 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미래를 본다고 하면 이 시장이 끝난 건 아닙니다. 그냥 사이클이 올 뿐이죠. 왜냐하면 부자들도 보시게 되면 이런 스타일도 있고 저런 스타일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매도를 하는 거 맞아요. 기관들도. 근데 누군가는 기관들도 삽니다. 돈나무 누나 같은 분이나 엘살바도르 같은 사람이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분이나 그 다음에 기타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고래들이 일부 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갈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미래지향적으로 선택을 했다고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당연히 도전을 했으면 성공할 때까지 시간을 계속해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이 기간이 생각보다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는데요. 그걸 기다려서 이제 그 수익률을 맛보는 그 시점이 딱 오게 되면 그 돈을 또 함부로 못 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고생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이죠. 이거는 육체적 고통이 아니고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그런 겁니다. 불로소득 이런 이야기 이 세상에 전혀 없어요. 정신들이 지어낸 이야기인 것이죠.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서 돈을 벌 것이냐, 육체적으로 노동을 해서 돈을 벌 것이냐,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투세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12월 2일 표결할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협의가 길어지고 있죠. 그래서 늦어져도 12월 9일까지 표결이 되어야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조세 소위, 소소위, 원내 협상 테이블, 그리고 표결인데요. 여기에서도 뭐 각 정당 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이제 냉정하게 거래죠. 거래 주고받고 해서 계속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을 위한 게 아니죠. 전혀 절대적으로 이미 과반수가 넘은 그런 표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간의 이득적인 싸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펜놀이를 하고 있다. 그게 저는 좀 보기가 껄끄럽더라고요. 아무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대응을 잘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TX는 무너져도 왜 3.0은 온다 라고 해서 과기정보통신부가 이제 2025년도 때까지 기업수와 매출액을 50%, 200% 키운다라는 목표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 전략으로 웹 3.0 시대 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 신뢰 생태계 조성 비전을 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웹 3.0 부분은 이런 형태로 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더더더 가상세계에 최적화되는 그런 오프라인이 온라인 세대로 더더더 많이 넘어가는 형태로 산업의 효율적으로 재편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부다비 암호화폐 거래소가 FTX 결제 사업 부분, FTX 페이 인수를 검토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페이 인수 검토 건도 되게 웃긴 건, 쪽에서 이렇게 이제 인수를 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한테는 좀 긍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쪽에서 팔면 그만큼 또 무언가는 나쁘게 됩니다. 내용상 좀 간략하게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이믹스 관련된 소식을 보게 되면
울먹인 장영국 대표, 위메드 대표, 비트 슈퍼 갑질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요. 두나무 쪽에서는 사실 아니다. 유통량 가이드라인 없었고 지적의 공유했고 유믹스도 통했다. 유통 계획 없는 코인 부지기수 비판인데 왜 너희들이 저렇게 뭐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냐? 단순 유통량 문제를 고려한 건 아니다. 내게서 종합적으로 결론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장 대표가 다시 코인 거래소 협의체는 블랙박스 같은 존재이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 누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른다. 또 결정조차도 통보해주지 않는다. 이미 우리도 거래소 공지 보고 알았다. 정상 절차가 아닌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장 대표가 크립토 시장에서 적극적인 공시가 필요하다.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뒤통수 한번 맞아보니까 이 장 대표도 정신을 차리는 것이죠. 원래 거래소가 갑질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2017, 18 시즌 때도 엄청나게 심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어져 있는 회사들이 이제는 코인을 상장을 시키니까 자기 목소리를 많이 내는 것이죠. 네,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나쁘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둘 다 그만큼 거래소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고 저는 장 대표가 과거에 자기네들이 깔끔하지 못했던 그거에 따른 본인 업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증권거래소 공시사항을 본다라고 하면요, 그게 여러 가지 루머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며칠 이내로 뭐 공시를 해라. 소명 공시사항을 유예 기간을 주거든요. 근데 그 유예 기간을 안 주고 저렇게 공표를 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예, 편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런 사례가 있으니 비슷하게 코인 공시사항도 그런 준수사항을 좀 넣어주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어필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도 그것에 따른 사전적 준비로 미리 뭐 매도를 하든지 매수를 더 하든지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공시가 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선착순 제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FTX 지난 8년간 49억 달러 투자 참여 전체 8% 수준이다 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이게 FTX가 주도한 라운드가 각 7건, 공동 주도 11건, 참여 건수가 65건이라고 합니다. 즉 FTX에게 투자를 받았던 코인들도 상당량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에 투자 경색이 많이 돌 것이기 때문에 이런 쪽은 그쪽이 주력 시드 투자 비중으로 만약에 돌아갔다고 하면 이건 쉽지가 않겠죠. 회복이 안 되겠죠. 네. 이런 관점도 있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던 배경이고요. 돈나무 누나도 GBTC 18만 주 추가 투자를 또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진심인 거예요. 저도 투자에 진심입니다. 그러니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면 계속 저는 이렇게 짜내어서 계속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상하이 하드포크도 내년 3월이 적용이 이상적 같다. 그러니까 즉 지금 이슈가 어느 정도 정리되는 수순을 3월 정도면 그래도 좀 마무리가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내용도 약간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냥 개발은 개발대로 진행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개발은 개발대로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출금이 지원되는 업데이트까지 진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또 방어가 안 됐을 때에 따른 문제점도 나오니까 생각보다 고민이 좀 많이 될 것 같은 이더리움 쪽에서 있는 코어 개발자와 운용자의 또 그런 의견의 충돌성이 일부는 있을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코인 상장 대가로 뒷돈 받는 거 거래소 발행사 수사를 좀 해보겠다. 그러니까 위믹스가 또 쏘아올린 공에 있어서 뭐 DXDA라는 그런 집단 체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거기는 과거 상반기에 제가 뭐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다루지 않았습니까? 이 금융범죄 합동수사단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감원 원장도 검찰 출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어설프게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지금 최근에 뭐 코인 간담회를 몇 번 했습니까? 이번에 상반기에 못해도 3번 했고요. 하반기에까지 합치면 한 4-5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국회의원님들도 계속 이야기를 했고, 금감원장도 계속 이야기를 했고, 검찰도 이야기를 한 번 했고, 경찰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장난하지 말라는 거죠. 그 정권은 뭐 조사를 하든 말든 그건 번외로 보겠지만, 현재에서 더 나쁜 상황은 만들지 말라라는 걸 구두상으로도 간담회 때도 분명히 나왔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라고 하면. 그러니 지금에서 뭐 봐주기식이나 이게 안 되는 거죠. 예, 정황도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들도 안 하는 게 이득인 거예요. 한 코인 하나라도 더 있으면 수수료가 더 많이 나오는데 미쳤다고 거래소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는다는 뭐 것이죠. 그래서 장 대표가 막 피해 코스프레 하는 게 약간은 역겹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증시 회복세 비트코인 상승장의 견인 가능성이 있다.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런 이야기 금리 그만 좀 이야기해라 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는 건 한번 봐보십시오. 거의 유사하게 요즘은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나스닥에 상장되어져 있는 그런 쪽에서 대부분 비트코인 좀 많이 샀죠. 네,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페타에서 금리가 어느 시점에 멈춰줄 거냐에 따라서 일시적 반등도 클 거다. 그건 우리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잊혀지지 않는 11월 11일 날 또 FTX 사태가 있었고 그날 또 빼빼로데이이기도 있고 그날에 또 중국의 또 가장 큰 소비 시즌이기도 하는 잊혀지지 않는 행사 시즌이었기 때문에 저도 기억이 오래 남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인해서 한 번은 박살이 나고 한 번 다시 또 급등을 보여주었던 이유도 그만큼 금리에 민감하다는 겁니다. 금리가 지금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이렇게 찔끔찔끔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슝 올라가지 않습니까? 쉬지 않고 뭐 주가 오르듯이. 그러니 금융시장은 똑같아요. 전체 통화량이 여유율이 좀 있어야 이것도 투자하고 저것도 투자하는데 여유율이 없으면 통화량이 수축기에 들어가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번 시장도 금리가 동결될 때 한 번 더 기회는 주긴 하겠지만 그 사이에 악재가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하락으로 내려갈 수 있는 방어적인 역할은 분명히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또 부테리, 머스크 협업 소식에 도지가 급등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머스크 형은 진짜 인플루언서 같아요. 예, 스트리머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개 3만 달이 유튜버라서 힘이 없어요. 저렇게 올릴만한 힘도 없습니다. 제가 뭐 옛날에 2017년도 때 뭐 너가 시장을 조장하냐 뭐 매수했다고 뭐 제가 무슨 바코드님이나 저기 무슨 선물 트레이더의 뭐 저기 거래소 그런 비용 받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조회수를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냥 제 돈 갖다가 제가 투자하고 그 투자에 있는 공부를 그냥 같이 나눠주는, 공유해주는 그런 일개 사람일 뿐입니다. 네, 진지하게 조회수만 신경 썼다라고 하면 더 우그로 더 많이 끌고 더 좋은 이야기만 편준적으로 다루고 그렇게 했겠죠. 왜냐,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해주는 거는 부모님 가서 듣는 게 맞고요. 투자는 이 야생의 이런 시장입니다. 무법 시장인데 이 무법 시장에서 좋은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건 나중에 뒤통수를 세게 치겠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드라마에서도 돈으로 울고 돈으로 웃고 돈으로 배신하고 인간 삶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 막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던 유튜버는 결코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좋은 이야기를 들었으면 싫은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내 돈이 걸려져 있는 금액만큼 내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노력에 있는 대가만큼 나중에 그래도 본전치기 또는 어느 정도 수익은 돌아오겠죠. 근데 내가 노력하는 정도가
그만큼 많이 떨어진다고 하면 무조건 피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쉽게 돈을 버는 건 없습니다. 운이 좋은 자가 아니라면 말이죠.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